일단 요거를 다 하게 되면, 다 한다 그래도 몇백 개 하면 다 못 들어가겠죠? 중요한 것들 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수합의 이응주입니다. 자, 이제 6월 모의 평가도 실시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들어가야죠.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정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게 작년, 재작년 제가 집에 애랑 같이 고민했던 주제거든요.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부산대 있어요. 여기 부산대, 부산대 여기 있죠. 부산대. 그래서 부산대를 갈 거냐, 재수를 할 거냐, 인서울을 할 거냐. 인서울 하면 어디로 갈 거냐지. 여기 이제 여기 어디니?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라인은 딱 나옵니다. 무슨 라인? 자, 여기 부산대역이 100분이죠? 정시 100평이에요. 이게 2025년이니까 되신 거죠. 그래서 부산대가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성적으로 여기 어디냐? 국민대, 그리고 동국대 약간 위에 있고, 그리고 여기 광운대, 여기 경희대, 여기 건국대 있어요. 그래서 부산대를 갈 거냐, 광운대는 조금 아깝고, 경희대나 건국대는 어떻게 비벼보면 비벼올 만한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똑같은 고민을 저도 한 30여 년 전에, 30년이면 조금 모자라지만 하여튼 30여 년 전에 했어요. 부산대냐 서울대냐 이거죠. 그래서 서울대로 왔지. 서울대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국립대니까 기왕이면 돈 들어가는 거죠. 다만 그때 이제 고민한 게 뭐냐면 그 부산대 서울대 고민할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당시는 비슷해요. 단 중요한 게 학비랑 생활비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그죠?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지방에서 서울로 왔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 학비는 들어가야 되지만 플러스 생활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0여 년 전에도 고대 연대는 잠시 생각을 했지만 어차피 사립대니까 등록금이 비싸. 그래서 사립대 등록금을 반띵하면 국립대니까, 그리고 그 반띵한 해서 남는 거가 생활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죠.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집에서 통학을 할 게 아니면 어차피 한 2시간 넘어가면 통학 못하죠.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을 가든 광주에서 서울을 가든, 또는 반대로 서울에서 저기 충남 대전을 가든, 그래서 집에서 통학을 못하면 생활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국립대를 해서 사립대에 들어가는 등록금의 반을 잘라서 국립대 등록금을 하고, 그리고 남는 반으로 생활비를 쓴다. 요거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작년, 재작년에 또 했어요. 때는 이제 제가 아니고 재수 아들, 그죠? 재수. 그때는 재수가 아니었지만 하여튼 아들내미가 성적이 제대로 나오면 좋은데, 여기 있죠? 일단 재수 결정할 때는 부산대를 가니 재수를 할 거니 인서울에 가기에는 조금 아깝다. 그래서 1년 정도 재수를 해서 레벨 한번 올려보자. 그거죠. 그래서 부산대를 갈 거니 광운대를 갈 거니 재수를 할 거니, 또는 부산대를 갈 거니 국민대나 여기 건국대를 갈 거니 재수를 할 거니 했는데, 오케이, 재수를 한번 해보자. 자 2반 타 2반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도 마찬가지긴 한데, 올해는 부산대 갈 거라고 고민을 좀 안 했어요. 성적이 남으니까 한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산대냐 인서울이냐, 또는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키면 직업국이냐 인서울이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많이 있죠. 기본적인 라인별로 대표 대학들, 중요 대학들만 정리하긴 했지만 다 들어갈 거예요. 한 180여 개 다 들어가겠지만 배치표 따로 만들면 되죠.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만든 것도 다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큰 주제는 뭐 서울 경기에 살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도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이냐 아니냐 뭐 이거예요. 근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이냐 인서울이냐 이고, 그 지역이라는 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뭐 울산 정도에서 광역시 직어국이 있는 도시면 그나마 통하게 되겠지만, 부산만 해도 부산 말고 경남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진주가 있습니다. 마산도 괜찮고요. 그래서 마고 멋있잖아요. 진주, 진주고 오 훌륭합니다. 마산에 있는 학생이야. 마산에 있는 학생이 성적이 한 2등급 이상 해서 1등급과 2등급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수능으로 쳐도 80%대에서 90%대 왔다 갔다 합니다. 좀 고민을 하는 거죠. 마산에는 대학교가 없으니 그나마 가까운 지거국인 경상도도 있고 진주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가까운 지거국인 부산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인서울로 갈 거냐인데, 이 학생 입장에서는 재작년 작년에도 한두 명 또 지방권 학생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있는 집에서 예를 들면 그 마산에서 부산으로 가면 어차피 생활비가 든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마산이 지금 창원이죠. 그래서 남해고속도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생활비는 들어요. 그러면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듭니다. 그러려니 차라리 마산에서 부산 말고 인서울로 가자 이거죠. 어차피 마산 부산이나 마산 서울이나 생활비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죠? 의식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단 성적이 되냐 이거지. 그리고 원하는 전공이 있느냐. 근데 두 번째, 원하는 전공이 있느냐는 부산 되면 다 있어요. 그리고 엔간히 좋은 데냐, 부산 되면 엔간히 좋은 데 맞습니다. 생활비는 서울과 부산으로 치면은 부산이 조금 더 쌀 거예요. 단 등록금이 문제인데, 부산대는 공립대니까 등록금이 반값이죠, 일반 사립대에 비해서. 근데 마산, 창원에 있는 학생이 마고라고 치고, 그죠? 마산의 고등학교, 서울로 갔어요. 근데 서울에는 국립대 또는 공립대에서 서울대, 시립대, 과기대도 있고, 그리고 인천에 인천대 있지만 그냥 서울대를 하고 싶지만 성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 입장에서는 약간 레벨을 낮춰서 고려대, 서울대가 안 되면 고려대도 잘 안 돼. 그러면 좀 더 내려간다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레벨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가까이 있는 부산, 국립대인 부산대를 포기를 하고 인서울을 하지만 같은 국립대가 아니면 사립대를 가야 되는데, 사립대를 가면 생활비가 든다 이거죠. 기본 4년에 이것저것 쳐서 5년이고, 남학생 같으면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대충 한 8년 정도 생각을 하면 등록금과 생활비인데, 생활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등록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가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그건 저도 작년에 고민했어요. 약간 반대긴 하죠. 서울에 있는데 성적이 조금 모자라. 그러면 국립대 등록금을 생각하고 서울에서 직어국으로. 근데 왜 부산이냐? 부산에 삼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잠시 생각하고는 계산을 막 돌려봤더니 영 아니야. 왜냐하면 부산도 부산 나름이라서, 부산대가 저기 이제 북쪽에 있거든요. 이쪽 부산에서 서울로 치면 약간 광운대 정도예요. 그리고 그 삼촌 집이 부산에서는 여기 아래쪽이야. 서울로 치면은 양천이나 구로쯤 돼요. 지하철 타고 쭉 가야 되는데 오가는 시간 아무리 생각해도 한 2시간 걸리는 거죠.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러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통학 시간에 쓰는데, 그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나마 뭐 먹고 자고 씻고 빨래하고 하는 거는 집에서 해준다 손 치더라도 20살짜리 남자애가 타지에 가서 고향 다니고, 그죠? 공부하면서 생활하면서 통학 시간을 오가며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을 버려가면서 갈 노력과 희망과 힘이 있느냐는 조금만 생각해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죠? 맞붙잡고 재수를 했습니다.
그 고민을 작년, 재작년 했는데 올해도 저야 이미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입니다. 달라진 상황을 차근차근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도 계속 고민을 했고 또 상담하는 분이나 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2교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보려고요. 부산대냐 인서울이냐 또는 직어국이냐 인서울이냐 이게 되겠죠. 부산대 말고 경북대, 전남대도 마찬가지예요. 충남대, 제주대는 약간 좀 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대 또는 인서울인데 일단 사실관계 확인. 부산대가 전체적으로 등급이 그러니까 퍼센트가 여기가 요 안에는 여기 밀양이에요. 밀양. 그래서 캠퍼스가 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여기는 의학 계열이죠. 그래서 가운데쯤 여기가 중앙값 정도 잡아주면 되는데 80% 위 아래로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등급으로는 1등급이 96, 2등급이 89, 3등급이 77인데 78, 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2등급과 3등급 사이, 3등급 그리고 4등급까지 내려가는 거 조금 미안하고 그래서 부산대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갔습니까? 저도 궁금해요.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거야 산수죠. 산수인데 요게 지역별 3월 학력평가 응시생의 추이가 변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죠? 그래서 2012년부터 2025년 올해 3월 있죠? 3월 학평 각 연도별로 3월 학평의 응시생을 쭉 모아가지고 자료 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기 경기, 서울, 경남, 부산만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 98,060명 올해 3월 2025년 3월이에요. 서울은 65,575, 경남은 24,854, 부산은 18,48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해요. 여기 큰 틀에서 서울 경기 합치면 여기 언제니 2018년에 약간 정점을 찍고 꼭지점, 그리고 요 위가 2012년 13년이니까 전국적으로 응시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응시생 수가 줄어들면 대학의 입결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빠졌어요. 그리고 비율은 조금 다르겠지만 부산, 경남도 빠졌는데 여기 경기도랑 서울은 쭉 빠지다가 2022년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죠. 여기 이제 작년이에요. 여기 이제 거기 2005년 그죠? 인원수 제일 작은 애들이고 을사년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황금돼지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아마 이렇게 훅 제일 높을 거다가 됩니다. 작년 약간 또 떨어져요. 그거는 따로 또 제가 동영상도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그래서 요는 뭐냐 부산 경남 지역 부산대가 있습니다. 부산대 정원이 한 4,300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학생이 18,000명쯤 돼요. 자, 그러면 부산에 있는 학생 중에 1등급이 4%다. 그러면 4, 8, 32, 700명 그죠? 700명쯤 됩니다. 그리고 2등급을 10%라 치면은 1800명쯤 되겠죠. 그러면 부산 지역에 1등급, 2등급 받은 학생이 일반적으로 해서 1800명이 되는데 이 학생들이 모두 부산에 있는 대학, 부산에서 대학 하면 부산대밖에 없죠. 아니야, 소리. 동아대 있습니다. 동아대, 인정, 동아대 인정. 그리고 부경대도 있어요. 부산 수산대 해가지고 부경대로 이름을 바꿔갖고 통합해가지고 그래서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일단 치고 일단 부산에서 1, 2등급 받은 학생이 1800명인데 이 학생들이 모두 부산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부산대 입결이 부산대가 4,300명쯤 되거든요. 그러면 반 정도는 1, 2등급 학생들로 채워지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산 지역에서 1등급 받은 한 700명 정도 되는 학생 중에
부산이나 부산대, 동아대, 그리고 울산 지역 해가지고 지역 의학대로 빠진 학생이 있긴 있겠지만 경성대도 있고, 근데 1, 2등급 학생들의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은 서울로 올라갈 거다 이거죠. 그러면 부산대 입장에서는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로 빠져버렸으니 빠지고 남은 학생들, 2등급, 3등급 학생들로 정원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3등급이면 77%니까 대충 80% 쳐가지고 20%로 치면은 18,000명에 20%면 3,600명, 그죠? 모자라네요. 그죠?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좀 더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그죠? 4등급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부산대 입결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사실 확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서울 지역 대학별 정원이거든요. 정원이에요. 어디가 제일 많죠? 경희대 4,840명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 3,992명. 정원외라 이런 거 빼고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 정시에서 정원 내로 뽑는 학생들을 싹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3,451명, 연대 3,495명인데, 부산 지역 같으면 여기 있죠. 부산대 있습니다. 부산대 4,311명, 그리고 부경대 3,338명, 동아대 4,058명이죠. 경남 지역 같으면 경남대, 경상대, 인제대, 창원대 있습니다. 창원대가 이제 그 도립대 한 두 군데랑 해서 통합이 됐어요. 국립창원대. 좋아요. 근데 일단 부산 지역 학생이면 부산대나 부경대, 그리고 동아대 정도까지 생각할 텐데, 해양대도 괜찮고. 근데 부산대가 4,311명이니 부산 지역 학생 여기 있네요. 18,480명. 경남까지 쳐도 24,854명인데 경기도는 98,000명이죠. 부산만 치면은 20% 하더라도 3,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부산대 정원을 다 못 채웁니다. 그럼 경남 지역 학생, 진주, 마산, 요런 학생, 산탄청, 그쵸. 거제도 있고, 그렇죠. 김해도 있고, 양산도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부산, 경남 지역 합쳐버리면 43,000명쯤 됩니다. 그러면 43,000명의 10%면 4,300명이죠. 그럼 부산대 정원이랑 딱 맞아요. 그러면 부산, 경남 지역 합쳐가지고 43,000명쯤 되는 학생 가운데 1, 2등급 해가지고 11%인데 1등급, 2등급 합쳐서 대충 10%라 치고 4,300명이 그대로 다 부산대로 들어가면 부산대의 입결은 한 1등급 중후반쯤 되니까 90%대 훨씬 위로 가겠지만 현실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1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그리고 2등급까지도 서울로 올라갑니다. 정확하게는 서울 지역 대학에 원서를 내겠지. 합격 불합격은 그 다음 얘기고. 그리고 그 이하 학생들이 인서울 하고 싶지만 성적이 안 돼요. 안 되면 좀 모자라. 안 된다기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가나다군으로 골라서 넣는데 부산대 또는 부경대 또는 동아대에 합격을 했어요. 부산 지역 학생. 자, 여기서 포인트는 경북이나 전남, 전북, 그죠? 그러니까 부산, 경남 이외 지역 학생이 부산 지역의 부산대나 동아대, 부경대로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입니다. 자기 지역 대학의 직업국이 좋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로 빠져버리고, 그러면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 직업국, 그죠? 부산대, 부경대에는 나머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그죠? 합격을 할 것이다 입니다. 그게 지금 한 10년간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 그래프가 여기 있는 요 그래프죠.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세팅은 또 따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강원도, 경기, 경남, 경북해서 전국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입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학평이에요. 3월 학평. 3월 학평을 하는 이유는
3월, 5월, 6월쯤 가다 보면 학생들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지금 시작했으니까 일단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시험 쳐봤더니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치면 이제 슬슬 빠지거나 다른 생각이 있거나 합니다. 그래서 3호 학평 학생 수가 가장 많아요.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2013년부터 학생 수가 쭉 줄어들면서 2022년에 완전히 바닥을 찍고 그리고는 쌍바닥 찍었죠. 2020년, 2022년 그리고는 약간 반등합니다. 이 반등 기조는 앞으로 한 10년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제목이나 아니면 주제로는 지금 향후 10년 예측하는 거긴 한데 10년까지는 조금 힘들고 5년은 될 것 같아요. 5년까지는 충분히 되거든요. 10년 예측을 제가 할 수 있으면 10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샀지. 자, 단 여기 올해가 꼭지예요. 내년은 약간 내려가고 내후년하고 약간 반등하긴 하는데 요 45만 명 선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자고 예상컨대 이른바 지고국 특히 부산대를 자료로 해서 입결이 계속 떨어졌는데 향후로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거.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는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다가 되는 거죠. 기본 3년 해가지고 5년은 한꺼번에 가야 되고 최대 10년까지. 10년 뒤에는 무슨 일이 있냐? 이거는 예상이 돼요. 그죠? 5년과 10년 사이는 예상을 못하지만 11년 뒤부터는 확실히 예상이 됩니다. 10년 뒤는 예상을 못하면서 11년 이후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니? 자료가 있으니까요. 무슨 자료? 요 자료죠. 요게 많이 보시는 자료예요. 연도별 출생아거든요. 그래서 여기 2005년이 재작년에 이제 바닥 찍은 데고 올해가 여기죠. 49만 6,822명이고 2007년 황금돼지띠. 그리고는 조금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척 하지만 사실 전고점 돌파 못하고 쫙 빠져버립니다. 2012년 13년생부터 이건 산수죠. 그래서 여기 2005년생 있습니다. 2005년생이 제일 낮아요. 제일 작고 바닥 찍고 잠시 반등해서 쌍바닥이라기보다는 고점 두 개이지만 전고점 돌파 못하고 쫙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올해가 여기에요. 여기 2011년 12년 황금돼지띠고 요게 이전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 쭉 기본적인 레벨은 지켜봤습니다. 2005년생부터 길게 보면 여기 2010년부터 해가지고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45만 명 선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4, 15, 16 돼서 16, 17년생 되면은 드디어 40만 명대가 드디어는 좀 미안한 얘기다. 결국은 40만 명대가 깨졌죠. 그리고는 쑥 빠져버립니다. 2023년생이 20만 명 겨우 넘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는 조금 오른다고 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죠. 학생 수가 완전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2016년생이 대학을 가는 학생이 20년이면 30년, 35년쯤 될 거예요. 그렇죠. 2030년과 35년까지는 요 40만 명대를 유지하지만 2016년부터는 40만 명대가 깨지고 그리고는 2019년은 30만 명대가 깨집니다. 현재 대학 정원이 30만 명이니까 앞으로 전후해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전까지 치면 한 10년 정도 대학들이 요 30만 명 선의 인원을 가지고 정원을 맞추긴 했지만 사실 재작년부터 문제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 충원이 안 되는 거죠. 추가 모집했는데 미달이 나요. 그래도 모집 못하거든요. 정시 모집했는데 미달이 납니다. 빵꾸, 그죠? 펑크가 나면 겨우겨우 채우긴 했지만 결국은 이때쯤 가면 확 빠져버리겠죠. 그러면 학생 수가 없으니 대학은 인원을 모집을 못하고 인원을 모집 못하면 대학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문 닫는 대학들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근데 요즘 뉴스가 나오죠.
국공립대 또는 예를 들면 강원대 그리고 강릉 원주대 이런 국공립대들은 자율적으로 또는 자의반 타의반 통합을 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랑 부산교대가 이제 하나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학 두 개인데 하나가 되는 거죠.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강원대랑 강릉 원주대가 하나가 됐습니다. 대학 두 개가 하나가 돼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공립대들은 이렇게 충북대, 교통대도 있네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 자체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사립대들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흘러다니다가 뭔가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온다가 돼요. 결국은 살아남는 대학들은 합병이나 여러 가지 자구책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하거나 인원을 줄이거나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살아남는 대학만 살아남고 나머지 대학들은 힘들어질 텐데 그 힘들어지는 대학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다는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해왔지만 이후로는 지방이 아니라 충청 또는 경기도권의 대학들도 점차 바람이 불 것이다. 이고 여기서 아니 지방에서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올라온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고려사항은 지방에서 여기 지거국 또 좋은 데 있어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에 다니는 거와 꾸역꾸역 서울에 또는 경기권에 올라와서 좀 중하위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중하위권 사립대학에 가는 거 다니는 거랑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대학 다니는 한 5년 정도 그리고 이후 졸업해서 10년 또는 지금으로 치면 한 30년이지. 제가 30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30년 뒤에 내가 나온 대학이 아직 살아있느냐와 합병을 했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리거나 뭐 이상해져 버렸냐가 되는 거거든요. 단순 대학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느냐도 되지만 어느 정도 살아남는 대학이다 라는 말은 지금도 그죠? 재정이 탄탄하고 뭔가 발전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도 5년 생각했지만 남학생 같으면 8년에서 10년까지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대학원까지 생각한다면 길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대학은 1순위는 지거국일 것이다. 그리고 제 기준은 좋은 대학이냐 아니냐 또는 일단 대학이다 아니다 기준에서 1순위는 조건 하나는 로스쿨이고 두 번째는 의대예요. 그래서 로스쿨이 있다 좋은 대학이다. 의대가 있다 좋은 대학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대학은 두 개 다 있는 거죠. 로스쿨도 있고 의대도 있는 대학. 전국에 25개 밖에 없습니다. 부산에는 부산대, 동아대. 그리고 사립대로는 원광대가 지방의 그 지역의 다른 대학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그죠? 크게 키웠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학이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등록금이고 등록금은 정원을 채우느냐 안 채우냐 하니까 어떻게든 등록금으로 유지가 운영이 되면 버티면 다른 대학이 못 버티고 쓰러지는 동안 결국 살아남아서 최종적으로 허허벌판에 혼자 남는 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일단 상황은 지금 예상은 그렇고 그리고 다시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거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래서 2005년생이 재작년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해가 저 49만 6,822명 그죠? 황금 돼지띠. 그래서 저렇고 갑자기 튀었죠. 일반적으로는 45만 명 선에서 2012년까지 유지가 되다가 2013, 14, 15년에는 조금 떨어지고 43만 명 그리고는 갑자기 2016년부터 훅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년, 18년 가면 30만 명대로 들어가니까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 그죠? 자, 3교시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제일 기준은 일단 인서울 해가지고 이거는 뭐 굳이 지방의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에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경기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다 이거죠.
지하철 타고 2호선 타고 계속 다니고 싶다. 그래서 인서울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뭐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하면서 인서울의 그 범위, 그죠? 마지노선 입구가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엄청 옛날 30년 전은 그냥 서울대다 아니다, 그죠? 그러다가 한 20년쯤 되니까 좀 내려왔어요. 용고대나 서성한 정도까지. 10년 전 되니까 이제 중경외시랑까지 내려오고, 지금 현재는 이제 건동홍 국숭재단하고 한서삼까지 또 인서울이다 아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학생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지방에는 가기 싫다, 갈 수 없다, 갈 마음도 없다 이거죠. 형편상 또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도 저도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이나 아니면 가천대 같이 지하철 타고 좀 훅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통학 시간이 1시간 정도 전후로 하면 딱 좋은 거리이거든요. 몇 개 없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지방학생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서울로 왔어요. 근데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5년 또는 10년 해서 나중에 졸업해서 그 정도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등 해서 학비 전체를 보전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10% 받으면 선거비 보전받는 것처럼 받을 수 있을까?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생활비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기회 비용이잖아요. 이것저것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무조건 인서울도 그렇고 엔간하면 지거국도 고려 많이 해야 돼요. 일단 현실적인 차원에서 인서울의 기준을 잡아보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 안 했다 무관하게 드러난 데이터 가지고, 무슨 데이터? 일단 정시 입결이죠. 100분위 평균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인서울에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거국에 대해서 가고 싶다고 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고 싶은데 못 갈 수도 있고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이거 보시면 전국 대학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자료들, 여기 Y축 있죠? Y축이 100분위 평균이에요. 국수탐 대학별로 또 요즘은 탐구 한 과목 반영하기도 하는데, 일단 대학이 양심적으로 발표한 것을 일단 로우 데이터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Y축 건국, 경희, 광운, 동국, 부산 학생 있는데, 일단 요거를 다 하게 되면, 다 한다 그래도 몇백 개 하면 다 못 들어가겠죠? 중요한 것들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광운대, 당구, 동국, 부산연세, 다음에 한양대, 전남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국민대, 중앙대, 서울대.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하죠. 다 하면 좋긴 한데 굳이 다 안 해도 되고, 필요한 사람 따로 뽑아서 하는 거니까요. 일단 여기 이예준, 김유진 학생, 그죠? 이예준, 김유진 학생을 대상으로, 가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간단해요. 오케이. 자, 부산대를 갈래? 아니면 인서울 갈래? 요거죠. 부산대는 여기 이제 이혜준 학생 같으면 점수가 좀 남아요. 그래서 93.27 정도니까 부산대 약학부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는다 치면은 좀 밀어볼 수 있다 이거죠. 김유진 학생은 문과라서 89.11인데 그래도 부산대 엔간한 학과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유진 학생 입장에서 만약에 부산에 있다 그러면 부산대를 가니 아니면 인서울로 좀 찔러보겠니 이거죠. 이예준 학생 경우에는 부산에 이제 의학 계열이나 좀 높은 데로 갈까 아니면 인서울에 다른 대학을 한 찾아보겠다 이거죠. 그럼 어디 가겠냐 이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제일 기본은 일단 관문은 당국대죠. 당국대는 옆 부산대랑 비슷하게 갑니다. 문과든 이과든 합친 거예요. 노란 거 당국대잖아요. 그죠? 당국대, 전기전자,
그래서 부산대 갈래, 단국대 갈래. 아니 단국대는 경기니까 인서울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국숭세단 건국대, 동국대, 단국대였는데 좋아. 그럼 단국대는 그렇다면 광운대 갈래, 부산대 갈래 이거죠? 또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김유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 전기공학과 이 최고인데 좀 점수가 남는다. 이 경우에는 좀 아깝죠. 그래서 광운대 가느니 부산대 가세요. 그래도 인서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광운대를 하고 부산대는 가나다군으로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가 되는데 더 위는 없나요? 그러면 광운대 말고 국민대 여기 있죠? 국민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라 자주 있죠? 단국대 빼버릴까요? 자, 김유진 학생, 자, 부산대 갈래? 국민대 갈래? 국민대 가고 싶어요? 부산대 가고 싶어요? 정시일 경우에는 가나다 3개니까 하나씩 넣으면 되겠죠? 여기 또 가나다까지 다 하면 또 복잡하니까. 그래서 일단 부산대랑 국민대인데 인서울에서 국민대면 만족하겠습니까? 부산대, 국민대 둘 다 합격하면 어디로 갈래요? 이거죠. 단 이 경우에는 문과랑 이과랑 자연계열이랑 인문계열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해준 학생 같으면 이제 이과니까 점수가 좀 남으니 부산대, 국민대도 아깝죠? 이 경우에는 부산대는 의학계열이 아니면 이해준 학생 경우에는 인서울로 좀 보세요. 이고 김효진 학생의 경우에는 국민대 정도는 그래도 이게 중상 이상이니 좀 아깝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대 위로는 뭐가 있죠? 건국대? 오케이, 건국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좀 미안하니까 좀 빠져줘. 지금 가나다 3개를 해야 되니? 자, 건국대 같으면 김유진 학생 입장에서도 건국대는 이 정도면 뭐 과를 고른다면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좀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죠. 2% 3% 정도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는 거 충분히 위로 올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김유진 학생은 인문계열이에요. 근데 그러면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영어 영문, 부동산, 문화 콘텐츠, 국어 국문 있고 국민대는 남죠? 국민대는 문과로는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김유진 학생은 그렇고 이해준 학생은 공학 계열이니 점수가 많이 남죠. 부산대도 아깝고 부산대는 의학 계열 아니면 조금 섭섭하고요. 건국대도 그러니 그럼 다른데 건국대 위로는 중앙대 여기 있죠. 그러면 국민대는 잠깐 빠져주고 미안해. 좀 3개씩만 골라야 되니까요. 중앙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한번 볼까요? 중앙대 봤더니 이해준 학생은 중앙대 여기 걸리는 학과들이 좀 많이 있죠. 요 아래는 다빈치예요. 첨단 소재 쪽은 다빈치고 건국대는 이해준 학생은 좀 아깝고 부산대는 일단 됐고 좋긴 하지만 중앙대 쪽으로는 간단하게 갈 수 있다. 그죠? 중앙대 쪽으로 한번 갑시다가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공학 쪽으로 하면 건국대는 남으니까 중앙대 쪽으로 건설환경, 소프트웨어, 화학공학 있습니다. 의학 쪽은 좀 많이 올라갔고 AI니 이것도 남죠. 이 경우에도 중앙대는 아깝다. 이렇게 되는 거지. 김유진 학생 입장에서는 건국대 이 정도면 70% 컷 수준이니까 근데 내년은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도전급 또는 소신에 가깝게 정리가 되고 중앙대 같으면 김유진 학생 입장에서는 약간 도전 정도 이상 되는 거죠. 상향하기에는 조금 섭섭하고 이해준 학생 입장에서는 중앙대 정도면 아주 적정이죠. 편안하게 합니다. 거의 재추합 또는 1차 추합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부산대 갈래, 중앙대 갈래 그러면 요 다빈치 요거를 뺀다 그러면 부산대를 안정으로 하고 건국대는 적정으로 하고 중앙대는 소신 정도 하면 되죠. 다만 상향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앙대 위쪽으로는 서강대나 성균관대 정도인데 이 경우에는 건국대를 좀 빼버리고 미안해.
서강대와 성균관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성균관이 위쪽에 약간 살짝 위고요. 서강대는 좀 모여 있죠. 서피스 디자인은 성균관이 이제 2026년 내년에는 그냥 디자인으로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김유진 학생은 서강대요 하위권 학과는 문과 계열 괜찮고 중앙대나는 편안하게 가고요. 예준 학생은 성균관은 중간쯤 있으니 한 반 정도 학과는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서강대면 골라갈 수 있겠다가 됩니다. 물론 내년 입결은 올해에 비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한 상위권도 1% 정도씩은 전후로 해서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이제 6월 모의평가 그리고 9월 모의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 위로 고려도 궁금해요? 근데 고려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성균관이나 서광이나 연세도 마찬가지 가장 몰려 있어요. 근데 부산을 빼버리고 중앙을 빼버리면 약간 차이가 나죠. 김유진 학생도 이렇게 되면 연대요 하스 쪽이나 서강대요 아래쪽 충분히 되고 이예준 학생은 연대 고대도 충분히 됩니다. 성균관이 많이 올라왔죠. 성균관이 지금 막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가 가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계속 유지가 될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학 계열도 그렇고 사회 계열, 그죠? 사회 계열도 마찬가지. 다만 전반적인 차원에서 연대랑 고대랑 성균관대가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긴 있는데 고대는 이렇게 이제 몰려 있죠. 그죠? 연대가 좀 벌어져 있고 성균관대도 벌어져 있습니다. 성대가 이제 서피스를 올려버리면 집중되겠죠. 이거는 뭘로 드러나냐면 그 입결의 표준 편차로 드러나요. 그래서 고대가 약간 좀 속이 탔어요. 그래서 지금 탐구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최종 확정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입시 요강은.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부산대냐 인서울이냐 이 경우에는 여기 성균관이나 석양 고대나 연세 이렇게 빼버리면 부산대랑 서강대 하면 김유진 학생 입장에서는 부산대를 아래로 깔고 서강대를 위로 하고 안정적인 것 중간쯤에 건대 정도, 그죠? 또는 중앙대가 땡기면 중앙대 정도는 고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겠죠. 단 만약에 집이 부산이다. 근데 부산 대신에 경북대나 또는 전남대,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지방인데 지방에 있는 지거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집을 떠나서 인서울 할 것이냐 요거죠. 점수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라와서 20살에 혈혈단신 상경 해가지고 짧게는 4, 5년에서 길게는 한 10년 정도 혼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거든요. 못할 건 없지만 저도 한 30여 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혈혈단신 서울 올라와서 근데 많이 힘들더라가 돼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이다 있는데 굳이 부산이 아니고 대구다 해도 되고요. 광주다 해도 됩니다. 단 부산이 일단 제일 멀리 있으니까 오가는 시간 2시간 넘어가면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나 딱히 서울과의 거리에서는 머니까요. 단 부산대가 입결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건 부산대 자체의 학교 레벨이 내려가고 있냐는 아니고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요인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그림이죠? 여기 막대 그래프 있습니다. 여기 한번 또 보여드렸던 거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3월 합평 권역별 지역별로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경남 등 해가지고
3월 학평을 보는 학생을 전국에서 비율로 한 거예요. 실제 학생 수는 조금 내려가는 분위기였죠. 요거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걸 왜 보니, 저야 작년 재작년에 재수합이었으니까 고민하는 거죠. 부산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요 빨간 게 서울이거든요. 요게 이제 작년이에요. 2024년 3월. 서울의 비율이 17.41%인데 18%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가 3호 17.17%, 17.06%에서 조금씩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산이죠. 부산도 6.62%에서 6%대를 지키다가 5%대로 내려오고, 그리고는 5.38%, 5.22%에서 잠깐 올랐지만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국 학생이 있는데 30만 명이다. 지금 35만 명, 40만 명쯤 되고, 수능 보는 학생이 작년에 46만 명이었거든요. 올해는 50만 명쯤 될 겁니다. 재수생이 거의 1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부산은 전국 학생의 5.2%였어요. 그래서 계산했었죠. 자, 부산대 정원이 4,311명인가 됩니다. 부산대 정원. 그래서 이건 전국 대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산대 4,311명이고, 전국 학생 수험생이 계산하기 쉽게 35만 명이었다. 근데 1등급, 2등급 해서 11%인데 대충 평균해서 10% 보면 35만 명이 10%면 3만 5천 명인데, 근데 부산에 있는 학생이 18,000명 정도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학생이 18,000명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해서 비율은 5% 약간 초반이죠. 5.2%, 5.26%니까. 그래서 18,000명인데, 거기서 1등급, 2등급 학생이 10%라 치면은 1,800명인데, 그 학생들이 1, 2등급 학생이 전부 다 부산대에 들어가더라도, 부산대 어딨니? 여기인데 4,311명이니까 다 못 채우는 거죠. 그러면 20%면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예요. 그리고 80% 되죠. 그죠? 20%면 18,000명이 20%니까 3,600명이니까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부산대 입결이 조금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부산대 있죠? 부산대 이게 80%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건 산수죠? 그죠? 부산, 경남까지 치더라도 마찬가지. 근데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경남 학생, 진주, 마산, 거제 있는데, 김해도 정도. 거기 1, 2등급 학생이 물론 부산대 충분히 좋습니다. 약학 이것도 좋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집에서 부산으로 유학 가는 건데, 진주에서 부산보다는 진주에서 서울이 그나마 도전 가치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경남 지역 우수 학생들이지만 1, 2등급 학생들은 서울로 가면 결국은 경남에서도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부산대로 가니까 결국은 부산대의 입결은 80%대 이하 70%대까지 내려갑니다. 이거는 부산이 아니라 대구나 광주도 마찬가지. 대구는 4.46%, 광주는 3.28%예요. 그래서 부산이 5.2%에서 좀 많다, 적다 싶었지만 대전, 대구, 광주는 5%도 안 되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좋은 학교, 그죠? 또는 좋거나 나쁘거나 고등학교는 다 갖다 치고 일반고, 특목고도 포함해서 대구 지역 학생이 있는데 수능 1, 2등급 받은 학생이 대구 지역의 경북대 좋아요. 경북대 좋은데 여기 있죠? 경북대 수의예과도 있고 심리학부, 경영학부 있습니다. 대구 경북대 좋지만 이만큼 뚝 빈다는 건 여기 있는 대구 경북 지역 학생이 중앙대나 또는 건국대, 그죠? 또는 서강대로 빠진다가 됩니다. 즉 인서울 기준은 여기 부산, 경북, 전남, 즉 부산, 대구, 광주에 사는 학생이 인서울의 기준은 부산, 대구, 광주에 사는 학생이
부산대나 경북대나 또는 전남대를 가지 않고 서울에 있는 건국대나 서강대 또는 중앙대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가는 거고요. 합격을 못하면 가나다군 중에 하나 썼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혹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를 썼으면 가는 거고, 셋 다 인서울을 써버리면 뭐 합격하면 다행인데 혹시나 떨어지면 재수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요 부산이나 경북대나 전남의 요 대학의 입결은 조금씩 떨어지겠죠. 경북대 같으면 요거는 상주 캠퍼스고요. 부산은 여기 밀양 캠퍼스고, 전남은 여기 이제 여수에 있을 거예요. 문과냐 이과냐 구별은 또 우리 또 따로 동영상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 일단 이번에는 기준은 인서울의 기본적인 커트는 뭐 여기저기 말이 많지만 일단 제 기준으로는 부산 학생이 부산대와 인서울의 어느 대학이 됐는데 둘 중에 어디 갈까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는 쪽이면 인서울이지만 안 가는 쪽은 인서울이 아니다 이거죠. 실제로 여기 부산대랑 광운대가 있으면 부산대와 광운대는 서로 겹치죠. 그리고 부산대가 약간 위잖아요. 그러면 광운대는 좀 미안하지만 이른바 직어국가 인서울 기준에서는 인서울은 아니다. 그죠? 부산이나 경북대나 전남대에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광운대는 아닌데 건대까지는 충분히 될 것 같다입니다. 다만 이제 국민대는 겹치죠. 국민대는 고민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 개인이나 자기 전공에 따라 다르긴 할 겁니다.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고, 그리고 공학 쪽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전공과 아닌 전공에서 구별이 되겠지요. 자, 지금 자료들이 추합돼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2번, 3번 보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초 중에 기초예요. 거의 이제 밭을 가는 정도이고, 비료를 조금씩 주고 있는데, 기본적인 비료 중에 하나는 3월, 5월 지금 학력평가도 있지만, 모의평가죠. 6월 모평에 기본 데이터가 나와야지 일단, 대비 가는 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9월 모평까지 봐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수시 접수를 하니,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서 수시 접수를 하려면 기초적으로 본인의 제일 바탕은 정시 결과예요. 작년 정시 결과. 수시를 지원하는데 정시를 왜 봅니까? 정시로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 이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인 성적으로 정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그 이상이요, 또는 그 과 이상이요, 그 전공 이상이요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른바 납치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수능에서 그 정도 성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것도 따로 동영상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3월, 5월에 학력평가를 봐서 난이도 A, B, C, D, E 중에 자기가 E나 D는 모르지만 A나 B 중에서 틀린 게 있으면 그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 문제에 2점, 그죠? A면 2점일 거야. B나 C 되면 한 3점쯤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문제 A나 B에서 2문제를 틀렸고 그 2문제를 9월이나 수능 때 맞춘다 라고 전제를 한다면 5점에서 6점쯤 올라가죠. 근데 5점에서 6점이면 2문제긴 한데 5점이에요. 5점이면 표점으로도 평균 한 5점쯤 올라가고, 그게 만약에 3등급선이면 5점, 표점 5가 올라가면 거의 6%에서 7%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레벨이 완전히 바뀝니다. 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안타까워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 작년, 재작년 재수를 보면서 한 문제 더 맞추면 라인이 바뀌는데 사실 그 한 문제 맞추는 게 힘들거든요. 다만 가능성을 보는 거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의 절대 기준은 다시 난이도 A, B, C, D, E 중에 A나 B를 자기가 5월 또는 3월 그리고 6월 모평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쉬운 걸 자기가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노력해서 맞출 수 있어요. 그럼 한 문제면 2점, 두 문제면 4점에서 합쳐서 5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퍼센트로는 5% 이상 올라가는 거죠. 5%면 확 바뀝니다. 그래서 국민대 갈 걸 건국대 가고, 건국대 갈 걸 중앙대나 서강대까지도 갈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래서 2등급 라인이면 5%면 많이 바뀌고 3등급 수준에서도 5%인데 그거는 따로 그리고 차근차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대소합의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